안녕하세요. 에이큐브에서 법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현석 이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 시 각각의 업종별로 조금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모든 업종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법인 전환 유의 사항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유의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어떤 업종이든 간에 법인 전환 시에 대표님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공통적인 유의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제가 몇 번씩 말씀드리고 있는데, 일단 인허가와 관련된 우리가 사업을 하실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학원이라든가 뭐 건설업이라든가 뭐 작게는 음식점 같은 경우 영업허가증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뭐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인허가 사항, 그다음에 혹은 또 인증, 뭐 벤처 인증, 이노비즈 인증, 그다음에 또 기업부설 연구소. 요즘에는 개인 사업자분들도 각종 인증이나 부설 연구소가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넘겨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도 많으시고 문의도 정말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같은 부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문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일단 인증과 인허가와 관련했을 때는요, 그게 어떠한 것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포괄적 양도 양수를 통해서 법인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각종 형태의 인증과 인허가는 다 법인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요, 법인 전환을 할 때 꼭 포괄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법인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별도의 좀 전략을 갖고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기존 거와 또 신규 법인에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 인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취득하거나 함께 사용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허가나 인증을 이전할 때는 관할 기관이 어디였더라, 어떻게 문의해야 되더라,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실제 실행 단계에서 많은 부분의 에너지 소모가 좀 다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입니다. 사실 대출은요, 뭐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출의 세부 내용을 먼저 법인 전환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각종 대출들에 대한 세부 내역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출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금액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언제 빌렸기 때문에 남아 있는 보증 기간은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신보나 기보 이런데 보증 대출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은행뿐만 아니라 관할 보증 기관한테 언제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사전에 뭐 문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좀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출 이전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대출과 관련할 때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허가와 똑같이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대출은 넘어갑니다. 똑같이 인허가와 똑같이. 그런데 대출 중에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담보대출 받아서 우리 공장 산 거기 때문에 얘는 뭐 신보나 기보, 뭐 중진공을 통해서 보증대출을 받은 건 아니야 라고 해서 뭐 개인 사업자의 공장을 남겨둔 상태에서 모든 사업을 넘길 경우에는 실제로 대출이 꼬여갖고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불과 한 달 전에도 그런 문의가 좀 와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대출이 좀 많으신 분들은요, 사전에 꼭 대출 관련된 부분들을 심사숙고하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전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대표님들이 알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리 기장 관리해왔던 세무사무실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지금 현재 지난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적용했던 세액, 특히나 공제, 세액 감면은 2월이 안 되거든요. 세액 공제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법인 전환했을 경우에 그게 끊기거나 혹은 끊기는 게 무엇이 있는지, 혹은 그 세액 공제를 계속적으로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해보시고 법인 전환을 준비하시는 게 세금을 또 절세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얘기는 사실 뭐 드릴 말씀이 참 많고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의사항이다 보니까는 사업용 부동산을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 부동산,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운영하는 게 좋을지, 개인에 남겨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 법인 전환할 때 함께 넘기는 게 좋을지,
막연하게 뭐 현물 출자니 세간면 포괄 양도 양수니 뭐 이런 거를 구분하자는 개념이 아니고요. 사업용 부동산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세금적인 부분들, 전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답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법인으로 넘기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유하시는 게 더 큰 이익이 되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 꼭 보유하신 상태에서 모든 사업권만 넘기는 방식으로 법인 전환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케이스에서는 반드시 사업용 자산도 법인에 함께 저는 귀속시켜서 법인의 자산으로서 전환시키는 반드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기준과 판단에 대한 것들은 각각의 개인별로 상황별로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는 일단은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기장세무사님이 다 판단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케이스, 세무 외적인 부분에까지도 함께 논의하시기를 제가 꼭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각 업종을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제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염두에 둘 부분이 크게 없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위에 공통적인 사항 말고는 우리가 법인 전환 과정 속에서 유용 자산이 간혹 누락돼 갖고 법인에 넘어가는 순자산가의 금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유용 자산 내역에 체계적으로 정리된 유형자산 내역이 넘어가서 감가상각이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법인 전환할 때 유형자산 항목을 잘 체크하고 또 법인을 전환 후에도 해당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잘 활용함을 통해서 뭐 법인의 법인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혹시 개인 사업자일 때 뭔가 금액이 잘못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잘 챙겨서 좀 법인 전환 시에 챙기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중소 개인 사업자가 대기업 직거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도 한번, 19년도에도 한번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구두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법인으로 되신 다음에 다시 한번 기업 등록 신청 절차 밟으세요라고 해서 아무 문제 없는 듯 전화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인 전환을 진행을 해놓고 포괄적 양도 양수를 최종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거래처 이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특별한 사유 때문에 올해는 안 된다, 내년 언제 시점이 된다, 혹은 지금은 안 되니 어떤 추가적인 준비를 더 해달라. 이래서 지금 그 법인 전환이 마무리되는 시점이 원래 계획하고 많이 빗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긴 경우가 제가 지금 2번의 경우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거래처 중 대기업 거래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담당자와 통해서 좀 세세한 사항들을 메일로 주고받고 향후에도 담당자께서 좀 책임을 좀 짓고 우리가 법인 전환함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게끔 협조가 될 수 있게끔 사전에 거래처하고 좀 확인하는 부분을 좀 챙기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같은 경우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분들이 요즘에 법인 전환하는 가맹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내용을 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도움을 많이 받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사전 안내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치킨인데 우리 매장이 좀 커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바에는 오히려 법인으로 내가 가맹을 변경해서 사업체를 운영하겠다. 이럴 경우에 프랜차이즈 해당 가맹점 담당자한테 사전에 먼저 협의를 하시게 된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 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카드사 변경이라든가 뭐 주류 납품업체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각종 카드 가맹은요, 뭐 벤사 통해서 일괄적으로 포스기를 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넘기면서 중간에 한 1, 20분 정도는 그게 거래가 끊기는 시점이 있는데 보통 손님이 많지 않은 아침 시간대를 기준으로 넘기다 보면은요, 영업에 전혀 차질도 없고 그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도소매 업종인데요. 도소매 업종 같은 경우들도 사실 뭐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같이 크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뭐 제조업이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든 도소매업이든 뭐 다른 업종이든 간에 공통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전에 충분하게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외적으로 추가로 업종별 특징과 관련했을 때 봤을 때는 도소매업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될 때 개인 사업자의 총 자산을 법인한테 양도양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재고 자산 같은 경우는요, 개인의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재고 자산 총 수익 금액 산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가 상품으로 갖고 있던 재고 2억 5천만 원이 법인으로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내년도에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그 2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재고 금액은요, 나의 총 수익 금액으로 산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 그 제품에 대한 재고에 대한 시가와 취득 원가에 대한 차액분은 소득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자재 재고랑은 조금 다른데요. 도소매 업체가 갖고 있는 재고는요. 대부분 다 상품 재고입니다. 상품 재고는 시가와 취득 원가가 명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법인 전환을 할 때에도 이 기존에 갖고 있는 상품 재고에 대한 처리 혹은 과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우리가 재고 자산 금액을 얼마로 신고했으며 올해 연도의 재고에 대한 매입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체크하셔서 불필요하게 소득세가 더 늘어나는 것들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몇몇 소매점 같은 경우는 해당 브랜드 본사로부터 단순하게 매출로 인식되어지는 판매 수수료 외에도 기타 판매 장려금이라는 것들이 입금되고 지급받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는요, 이게 기업에서 해당 개인 사업자의 매출과 이익으로 영업이익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고요, 영업 외의 수익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권 평가를 할 때는 최종적인 개인 사업자의 당기 순이익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영업 이익이 반영되다 보니까는 꽤 크게 장려금이 연간 수천만 원 정도의 장려금을 지급받는 소매점 같은 경우는요, 영업권 평가를 영업권 평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된 각종 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영업권에 반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게 크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문의가 많이 오는 업종입니다. 사실은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실 때 최초에 우리가 학원 개설하실 때 우리가 인허가 때문에 좀 많이 애로사항이 좀 있으셨고 많이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설립 인허가 내는 것보다 변경 신청, 설립 운영에 대한 변경 신청은 굉장히 소방과 관련된 어떤 그런 소방서의 어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점검 후 그거에 따른 걸 또 제출 이런 건 없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서류적인 부분에 갖다가 우리가 운영 변경 신청을 하다 보니까는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컨설턴트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학원 설립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인허가를 주관하고 있는 주관청은요, 우리 각각 지자체별로 있는 교육지원청입니다. 간혹 시청, 도청 쪽에다가 이제 문의를 해서 이제 어렵게 교육지원청을 안내받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학원의 운영 설립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하나가 우리 이사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사회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법상 이사회의 운영 기준은 회사에 사내 이사가 3명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를 반드시 운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원 같은 경우는 굳이 설립 시점에는 이사를 굳이 3명, 4명씩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설립 운영 변경 신청하다 보면 이사회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이사회와 상법상의 이사회는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1인 사내 이사 법인이라 하더라도 학원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사회 동의서는 그냥 1인이 동의한 걸로 해서 그 교육지원청의 변경 신청서에 그냥 기본 샘플 틀과 같이 샘플 양식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은 크게 문제 사항은 어느 정도 없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예전과 다르게 우리가 재활용 업체들, 폐기물 처리 업체 같은 부분들,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고 가공한다든가 또는 우리 폐철,
그다음에 비철 금속들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고물상이라고 옛날에 했었죠. 이런 부분들도 요즘에는 이런 업종들도 많이 법인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요. 건설업 못지않게 인허가 이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허가가 가장 핵심인 뭐 건설업, 폐기물 처리업, 재활용업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공통적인 사항 이외에도 인허가에 대한 사전 준비, 사전 점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폐기물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사업장의 임대차 기간이라든가 양도양수 계약서의 내용이라든가 또 이런 중요 서류들에 대해서 반드시 공증을 받는다든가 일반적이지 않은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가 건설업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기업 진단 보고서를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다 모든 사업자별로 보고서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건설업이지만 건설업 중에서도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각각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기준을 받다 보니까는 건설산업기본법보다는 약간 일부 내용이 좀 양도양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보니 이런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각각 해당 공사업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법인 전환, 인허가에 대한 이전 준비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사실 하지만 법인 전환과 관련했을 때 막상 법인 전환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과 망설임에서 벗어났는데 그다음 맞닥뜨리는 부분이 하려고 봤더니 야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뭘 조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또 한 번의 또 새로운 고민거리 생기는 게 바로 이렇게 각 업종별로 여러 가지 좀 차별화된 문제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